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무기가 공개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재검토하면서 독자적인 공격 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아파치 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보잉은 이에 반발하며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잉 측은 아파치 헬기가 여전히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 육군도 206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순히 미국의 주장만 믿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미사일에 의해 헬기들이 격추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헬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보잉이 아파치 36대의 가격으로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군 내부에서도 추가 도입보다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그렇다면 한국이 선택한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자체 개발한 신형 공격 헬기 마리온이다. 마리온은 2022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24대 규모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마리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인 청검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미사일과 무장 시스템이 적용되어 기존 아파치 헬기보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또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적 항공기와 드론을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마리온을 분석하며 강력한 무장을 갖춘 최첨단 공격 헬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마리온은 자동화 조종 시스템,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하여 조종사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했다. 또한 한국은 미로온이라는 또 다른 소형 공격 헬기도 개발하여 코브라 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미로온 역시 청검 미사일, 로켓, 기관총 등을 장착하며 2031년까지 160여 대가 전력화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이 공격 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더 이상 미국산 아파치 헬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보잉은 한국이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드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미래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유인기와 무인기를 결합한 새로운 전술 개념을 도입하여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자체적으로 공격 헬기를 개발하고 전력화하면서 미국산 헬기 의존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은 군사기술의 독립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AH-64 아파치 레이더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는 미 육군의 계획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 육군은 아파치의 스터브 날개 밑에 장착이 가능한 작은 크기의 AESA 레이더 장착을 계획하고 있다. 미 육군은 A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에 표준 무장 파일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시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AESA 레이더는 악천후와 확장된 거리에서 공중 위협을 포함한 표적의 탐지와 추적, 교전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기능과 함께 일반적인 정보 수집과 향상된 상황인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시험이 성공한다면 레이더는 회전익과 고정익을 포함한 다른 육군의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H-64에서의 비행 데모를 위한 정보 요청서는 최근 미 정부에 의해 발송되었다. 특히 아파치 공격 헬기의 프로젝터 매니저는 이 레이더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업체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데모는 AH-642V6 버전을 이용하여 알라바마 레드스톤 아스날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RFI에 따르면 화력 제어와 안 좋은 시기 속에서의 조종사 보조, 폴, 타워, 전기줄 탐지, 공중 위협, 지형 추적, 충돌 방지,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해안선 매핑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신의 AESA 레이더가 평가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의 기능들을 시험하기 위한 RFI는 흔한 일은 아니다. 이는 미 육군은 이 기능들 중 일부만이라도 가능한 레이더에도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지만 미 육군은 동일한 레이더를 UH-60 블랙호크와 CH-47 치노크 헬리콥터, 그리고 미래에는 FLRAA에 장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시험 데모는 3주가 넘게 수행될 것이다. AH-642V6 데모의 계획에 따르면 AESA 레이더는 다양한 거리에서 정해진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볼 것이라고 한다. 표적은 연안 환경에서 지상의 오토바이, 트럭, 탱크 등의 고정 또는 이동 표적이 될 것이며 공중 표적으로는 AH-64, MD-530, T-6 텍산2,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드론 등이 될 것이다. 비행 데모 시나리오에는 지상, 공중, 그리고 연안 표적에 대한 공격 프로파일과 지형 매핑, 지형 추적, 충돌 회피를 위한 NOE 루트, 안 좋은 시기 프로파일에서의 조종사 보조 심볼, 그리고 해상 루트에서 해안선, SAR 매핑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AESA 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와 다르며 수백 개의 작은 레이더 모듈이 매트릭스로 구성되고 레이더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전자빔을 조향한다. 이는 AESA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더욱 신뢰성 있고 더 긴 탐지거리와 전자전의 강한 성능, 그리고 전자공격부터 통신까지 다중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AESA 레이더의 빔은 빠르게 움직이고 매우 빠르게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상이나 공중의 표적 감시를 하면서 AH-64의 비행 경로에 있는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시나리오 중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드론 표적에 대한 시험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AH-64는 적의 공중 드론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AESA 레이더는 단일 방향의 공격 미사일과 다른 작은 크기의 카마이케이즈 드론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엇보다 AESA 레이더는 낮은 RCS의 빠르고 멀리 있는 작은 표적이라도 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육군의 AESA 레이더 시험 결정은 또한 레이더 설계를 현대화하려는 관심도 포함하고 있다. AESA 레이더라고는 특정하진 않았지만 AH-64의 현 롱보호 화력 제어 레이더를 현재의 위치에서 동체로 통합시켜 공격적 특성을 향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이더를 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컨포멀 AESA 어레이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 기술은 더욱 소형화되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미 육군은 더욱 단순한 솔루션을 찾고 있으며 이는 AESA 레이더를 AH-64의 스터브 날개 아래에 장착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장착은 여기에 무장이나 외부 연료 탱크, 기타 다른 스토어를 장착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레이더를 장착했을 때의 최신 버전의 AH-64는 큰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더욱 쉽고 빠른 볼팅온 시스템이 될 수 있게 해준다. 또 다른 큰 장점은 AH-64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으며 한 대의 아파치가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도 다른 플랫폼들의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의 공격용 헬리콥터인 KA-52 호컴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해상용 KA-OEK 버전은 네제츠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지상용 KA-OEM은 제즐론사의 V006 네제츠와 유사한 새로운 AESA 레이더를 장착할 계획이다. 제조사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X밴드이며 25마일 밖에서 탱크 무리를 탐지할 수 있고 31마일 거리에서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공격용 헬리콥터에 적용되는 다른 AESA 레이더는 파조톤 NIIR-42 FH02이며 이는 두 개의 분리된 안테나로 되어 있다. 이는 카밴드의 기계식 슬롯 어레이와 X밴드의 AESA 레이더이다. 회사에 따르면 탱크는 카밴드의 경우 12.4마일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며 X밴드의 경우 21.8마일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서방에서 제작한 헬리콥터용 AESA 레이더를 말하자면 유럽 업체인 레오나도사의 오스프리 30가 있으며 이는 이미 미 해군의 MQ-80 파이어 스커트 회전익 드론, 명칭 AN, ZPY-8에 장착되었으며 노르웨이 레오나도 AQ101 헬리콥터에도 장착되었다. 특히 오스프리 30 레이더는 작고 4개의 개별 고정 안테나를 사용하여 회전하는 안테나 없이도 360도 탐지가 가능하다. 이 레이더는 미 육군이 이미 AH-64 데모의 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 육군이 어떤 AESA 레이더 옵션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AH-64 헬리콥터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미 육군은 표적 교정과 항법 기능에 있어서 확실한 새로운 기능을 가져다 줄 새로운 타입의 레이더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세계 전략 전문가 40%, 한국. 10년 내 핵무장, 전년 대비 15% 피 증가.